이번 시간은 셀 미팅과 그다음에 홈 미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확장할까? 비즈니스 확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에 영양사로서 직장인이었어요. 직장인이었고 지금 현재는 메나테크 라이프 코치로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무형의 자산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녁 늦게 이렇게 줌 미팅에 앉아 있는 건 왜일까요? 어떤 걸까? 이런 어떤 호기심도 좀 있을 거고요. 어떻게 하면 무형의 자산을 만들까? 이런 어떤 꿈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이렇게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좀 아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저는 메나테크 하는 네트워크 마케터예요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네트워크 마케팅 뭐 이러면서 그거 다단계 아니에요? 이렇게 현장에서 받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저 피라미드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렇게도 얘기도 하면서 서로 그 사람들과 어떤 벽을 없애는 그런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친밀감을 도우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방문 판매는 가까워 다니는 거지만 다단계 판매는 주 목적이 판매입니다. 저희는 좀 고급지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가 아니야 라고 하시는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정확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갔다가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애용자 만드는 그런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럼 애용자를 만들려면 어때요? 정확한 정보가 돼야 내가 다른 거 안 쓰고 여기 제품 쓰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 제품을 써야 하는 나의 혜택이 뭔가 이거를 갖다 소비자분들한테 알려드려야 소비자분들은 쓰시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제품을 쓰면서 나에 대한 혜택이 뭘까를 처음에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 제품을 쓰면서 나에게 소득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기대 반, 의심 반 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 사업을 알아보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그저 지출로만 끝나는 소비자에게 소득의 기회를 생긴다는 걸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제품이 왜 좋은지, 예, 그리고 왜 당신한테 유익한 혜택을 갖다 주는지를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하는 것이 저희네 일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비 생활을 하잖아요. 정말 요즘 누구나가 다 AI 하는데 AI가 할 수 없는 게 바로 소비 생활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단순히 지출로만 끝나는 그런 소비자였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제품을 바꿈으로써 어떤 정말 양질의 보조식품과 그 다음에 퀄리티가 높은 생필품인지를 알게 되면서 이것이 쓰는 것이 건강에도 그리고 나에게도 좀 더 저렴하게 소비 생활을 할 수 있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수익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 소비인 거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검증의 시간을 거쳐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그 기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가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필품, 그런 것을 어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지출로 끝나는 단순 소비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가치 소비로 브랜드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할 때 제가 뭔가 사고 싶고 뭔가 물건을 써보고 싶으려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연예인들이 선전하는 거 그런 거 다 사서 쓰나요? 많이 듣고 많이 익숙하면 사보고 싶은데 좀 주저가 없기는 해요. 하지만 내 언니가 써본 경험, 내 친구가 써본 경험, 그런 것들을 왜 직접 써본 사람의 그런 어떤 광고 효과를 듣고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써보고 그리고 이것을 좋고 하니까 어때요? 누군가에게 저는 이 제품을 딱 접했을 때
제일 먼저 제 자식한테 먹이고 싶은 생각이 너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의 형제들한테도 저의 지인들,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써보고 알리고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그냥 지출로만 끝나는 소비가 아니라 머니까지 환원이 되는 소비가 머니가 되는 그런 브랜드 체인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걸 잘 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제가 정말 소비 경험을 똑부러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샴푸를 썼는데 이 샴푸가 왜 좋은 거야? 정말 누가 좋다라는 샴푸를 써봤는데 그 샴푸가 제가 쓰는 샴푸하고 차이점이 너무 나는 거예요. 제가 목욕탕에 가서 샴푸를 딱 써봤어요. 정말 캐라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좋은 샴푸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는 저희 제품을 다시 쓰게 되겠어요. 그 원인은 뭐였냐면 제가 계속해서 생머리거든요. 생머리인데 저희 샴푸는 볼륨감이 너무 끝내줘요. 그래서 다른 샴푸를 쓰면 차분해지는 건 있지만 볼륨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는 볼륨감은 이 샴푸밖에 없어. 머리도 가뜩이나 빠지는데 어때요? 탈모 샴푸도 너무 좋고 영양 너무 반짝반짝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얼굴만 예쁜 미인이 아니라 탄력 있는 머릿결을 가진 그런 것이 굉장히 어떤 부러움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경험을 같이 저희 친구들과 그리고 소비자들과 공유를 하면서 이 제품을 쓸 수 있는 사이트로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면서 소비자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첫 번째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생각? 저도 처음에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제품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쓸까 말까 그거를 결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는 지인한테, 아는 우리 스폰서님한테 전달받았기 때문에 믿고 바꾸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게 나한테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일단 한번 써보자. 써보면 나한테 어떤 혜택이 있고 얼마나 좋은지 내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부터 바꿔서 바꾸는 것이 무형의 자산을 만들어서 수입을 환원하는 첫걸음이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세기형 비자여서 도대체 21세기형 비즈니스는 뭘까? 여기에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견해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그저 돈을 많이 벌어서 열심히 살아서 재정적 자유를 얻는 효과보다는 좀 더 복제 가능한 시스템과 교육 사업을 통해서 누구나가 개인이 성장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성공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어떤 관점이 정말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바이블 같은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동기가 정말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추가 수입도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원했고요. 아무리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도 재정적 자유는 안 오더라고요. 자신만의 사업은 조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늘 바빴기 때문에 여유 시간도 원했고, 뭔가 개인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어른들한테만 잘하고 어른들한테만 어떤 노하우를 물어보면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제 딸한테 제가 국어라듯이 물어보는 경우도 살짝 있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 안 가르쳐 줘요, 두 번. 그래서 정말 똑똑하게 듣고 내가 성장하면서 이 AI 시대에 잘 지내는 어른으로 거듭나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좀 여유로우면요, 봉사활동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은퇴 걱정도, 그리고 정말 더 여유로우면 우리 자식, 금쪽 같은 자식들한테 유산도 남기고 싶은 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가 정말 다양한데, 전 개인적으로 재정적 자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적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50이라는 나이에 만나서 뭔가 새로운 거를 시작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지면 일어나기 어려운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눈을 크게 뜨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는 스킬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스킬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렇게 배우고 익히고 알리는 어떤 공부의 시간, 어떤 나의 어떤 지식의 시간,
그리고 나의 경험치에 대한 축적의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똑같이, 예, 어때요? 셀 미팅을 어떻게 하는지, 홈 미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미팅에 참석하는 것조차도 이게 복제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뭔가 내가 얻고자 하고, 궁금하고, 뭔가 어떤 라이프를 바꾸고 싶다면 정말 단순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어떻게 하면 똑같이 복제를 해서 카피를 또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카피캣 마케팅이라고도 해요. 똑같이 해서 그 다음에 창조가 일어나는 일,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네 사업은 SBO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SBO는 시스템 비즈니스 오너라서 셀프 리더를 만드는 걸 계속해서 복제가 돼야 돼요. 사실 제가 오늘 하는 주제가 홈미팅이지만 어, 이 작은 1대1, 2대1 미팅을 통해서 홈미팅으로 발전해 가고 그 홈미팅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성장하면서 리더가 되고 그리고 또다시 이 세계에서 리더를 만드는 그런 어떤 미팅이 가장 비즈니스의 확장성이 바로 홈미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일즈에서의 성공의 열쇠는 여러분들 어때요? 판매 능력이겠죠. 입담도 좋고요. 능력도 정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성공 열쇠는 바로 복제 능력이에요. 제가 이 사업을 한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저희 네트에는 정말 유능하시고 판매 능력이 뛰어나시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사업이 성장하진 않더라고요. 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성공 열쇠는 이 복제 능력이구나. 이 홈피팅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이 복제 능력이 바로 SBO, 그 셀프 리더가 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1대1 미팅과 2대1 미팅은 우리 한나경 사장님이 너무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1대1 미팅은 저도 좀 낯가리는 스타일이라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게 사실 두려움이 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데 요즘은 양자기 같은 도구가 있어서 너무 쉽게 그분과 친숙해지는 어떤 연결고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영양사인데 건강 체크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그거 싫다는 사람 없어요. 왜냐면 누구나가 내 건강 상태는 어떤지, 어디가 약한 부분인지, 예? 내가 좀 더 어느 쪽에 건강한 몸인지 조금은 반건강인지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한테 자세한 설명 듣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해주시면 그분이 관심을 보여요. 그러면 내가 뭘 먹으면 좀 더 좋아질까요? 이렇게 묻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회원가입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분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죠. 그리고 1대1 미팅에서 중요한 건 나라는 사람이 다시 만나도 괜찮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저도 젊을 때하고 점점 한 살, 두 살 먹어가면서 저절로 관계 다이어트가 돼요. 그게 뭘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나한테 필요하고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만남이 점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두 번 보기 싫은 사람 만나는 세상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미팅은 나를 그분한테 어떻게 보일까? 다시 두 번째 만나도 괜찮은 사람인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미팅에서 제가 하는 건 경청입니다. 음, 사실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이분의 니즈는 어디인지, 예? 그리고 사람들은요, 말을 듣는 걸 너무 싫어하고 힘들어해요. 어떤 걸 좋아하냐면요, 말을 많이 하게끔 하면 너무 좋아해요. 제가 저희 친구들한테 써먹는 작전이에요. 처음에 가서, 요즘 어떻게 지내? 뭐, 이렇게 말문을 맞으면서 하면 친구들 얘기했죠. 말 마라. 내가 요즘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줄 아니? 하면서 일장 스트레스를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를 얘기하고, 그리고 한참 하면 공감을 해주고, 그랬겠다. 공감을 해주고, 한 1시간 얘기해요. 친구들은 말이 많습니다. 1시간 얘기하면 제가 뭐 때문에 왔는지 말 안 해도 알아요, 이제는. 말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요번에 샴푸가 떨어졌더라. 말 안 해도 저절로 얘기가 나와요. 비비가 나와요. 그 원인은 뭐냐면
카타르시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주고, 들어주면서 저는 먹으면서 끄떡끄떡, 먹으면서 끄떡끄떡, 간식 같은 거 먹으면서 끄떡끄떡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어떤 경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모르는 분과 1대1 미팅할 때는 제가 두 번 만나도 괜찮은 사람인가라는 걸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다음 미팅을 만날 수 있게끔 그렇게 약속을 잡아요. 그러면 한 개라도 양지하게 하게 되면 주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용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받아서 갖다 드릴게요. 받아서 갖다 드릴게요 하면서 꼭 다음 미팅에 약속을 잡게 되고요. 약속 잡을 때도 그분이 어느 요일이 필요한지 그분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과 또 두 번째 만났을 땐 라포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왜 했는지, 예, 처음에는 저를 보이는, show the people, 저를 보이는 일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제품도, 그리고 세 번째는 플랜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건 포커스는 뭐냐면, 당신이 이 제품을 쓰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혜택을 꼭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혜택을 얘기하면 그분은 다시 만나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음 미팅에 약속을 잡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 기다림이라는 거 저는 아까 한상경 사님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누구는요, 한두 번 만나고 미팅까지 초대가 되지만 어느 분은요,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분도 많으세요. 여기 계시는 여기 소비자분들도 굉장히 에너지가 없었던 분이었고 한 3, 4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나라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그동안에 끊임없이 알려왔기 때문에, 예, 뭔가,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너무나 애용자가 되고 많이 드시길래 이제는 라포 형성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편하게 농담을 했죠. 양심도 없다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으면서 저렴하게 먹을 생각을 안 하냐. 응? 응? 신랑 잘 만난 복도 있지만 저렴하게 먹을 생각을 해야지. 이러면서 제가 미팅을 권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이 맞았어요. 맞아서, 이 친구가 홈미팅을 가고 본사 MSA를 하고 지금은, 저를 데리고 여기도 가야 된다, 저기도 가야 된다.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걸로 변했죠. 그리고 두 번째, 1대1 미팅에서 본인이 좋은 사람인 걸 알리고 경청을 했다면 2대1 미팅은 스폰서님의 후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미팅이에요. 내가 많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 그런데 1대1 미팅에서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을 조금 해놨으면, 그분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느낌을 갖게 하면 스폰서님하고 같이 갔을 때 굉장히, 네, 어색하지가 않아요.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같이 동행할 때 반드시, 어떤 소비자에 대한 어떤,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어떤 정보를 스폰서님한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폰서님은 그분의 눈높이에 맞게 그분의 어떤 니즈를 파악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2대1 미팅에서 스폰서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소개자는 나는 그걸 배우셔야 돼요. 대부분이 아마 스폰서님은 처음에는 만나기 때문에 어때요? 그분에 대한 니즈 파악을 해야 되고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공감을 해야 되는 걸 충분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또 오전 미팅에서 또 한 번 배웠어요. 저희 정일자 스폰서님이 정말 오늘 처음 미팅 온 정말 아주 소비자거든요. 인바디 제로 가자 하고 꼬시고 왔다가 좋은 강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자 했던 그런 소비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걸 공감을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최고의 전 세계 탑인 스폰서님이 공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끄떡끄떡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배웠어요. 강약이 필요하고 공감을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라는 걸 저도 스폰서님 옆에 있으면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스폰서님하고 같이 동행할 땐 정말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그 열이 가지고 할 때 이 비즈니스가 확장이 돼요. 그래서 이 2대1 미팅도 스폰서가 어떻게 경청을 하고, 어떻게 공감을 하고, 그리고 다음 미팅 약속을 어떻게 하는지 그 스킬을, 그거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다음 미팅을 약속을 잡게 하는 게 바로 2대1 미팅입니다.
그런데 또 안 좋은 사례도 있더라고요. 2대1 미팅을 하다 보니 스폰서님을 무조건 그분이 약속도 안 했는데 그분이 스폰서를 모시고 가는 걸 모르는데도 무조건 모시고 가는 건 그분이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폰서님을 좀 더 프로모션하고 그리고 모시고 가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막무가내 예, 모시고 가서 이 사람 한번 스폰서님의 능력으로 이 제품 쓰게 해봐. 이렇게 딱 돌려놔봐.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돼요. 왜냐면 스폰서님도 한 인간이고 낯도 가리고 그리고 그분을 파악하는 건 나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분에 대한 정보와 라포 형성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모시고 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는 어느 우리 파트너는 전화번호만 주면서 가서 스폰서님 만나보라고. 음. 그리고 돌려놓고 저기 뭐야 점수 넣으라고 이러시는 분도 간혹 계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는 안 가고 스폰서만 딱 보내면 그 상대방에서 저를 어떻게 보냐면 네트워크의 꾼, 메나테코의 꾼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두 번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가서 스폰서님의 많은 노하우로 인해서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파트너분들도 계시긴 해요. 하지만 이건 좋은 후원 사례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스폰서님하고 같이 갈 땐 내가 다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는 스폰서님하고 동행할 때 스폰서님이 어떻게 저분을 리크루팅 하는지를 그걸 보고 배우는 타이밍이지, 네, 스폰서님이 말할 줄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경청하는 거고요. 그리고 타이밍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스폰서 설명하는데 전화 받고 왔다 갔다 하고 본인들조차도 열심히 안 듣고 너는 열심히 들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후원 사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1대1과 2대1 미팅을 통해서 그럼 이 사람도 이거 관심 있는데 같이 부를까요? 하는 분이 나오세요. 그러면 어때요? 음, 세 명이 네 명이 모이게 되거든요. 세 명이 네 명이 모여서 스폰서가 그분들을 만나는 건 물론 정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 바로 다음 미팅 초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네 명이 만나면 각자 원하는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때는 양해를 구하고 일주일 중에 각각 따로 만나는 것도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한 날짜를 잡아서 홈파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홈파티를 해서 그 속에서 나와 같은 파트너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의 최전선이거든요. 그러면 홈파티를 어디서 하냐? 가장 좋은 건 편안한 장소여야 돼요. 요즘은 편안한 장소면 내 집이 가장 좋겠죠. 처음 만나는 사람은 갑자기 센터에 대단한 사업이 있으니까 들으러 가자.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가볍게 우리 집에 비가 와서 김치 부침개 부쳤는데 먹으러 와. 마사지 나 하려고 하는데도 같이 하자.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부른다거나 뭔가 편안하게 그야말로 스라바를 신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홈파티, 편안한 장소가 되어야지 소비자들은 오거든요. 그러면서 오면서 서로가 같이 먹으면 아시죠? 먹으면 정나고요. 먹으면서 편안해지는 거. 사람 관계를 매끄럽게 하는 건 먹는 것만큼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잘하는 게 밥 먹자 소리를 참 잘하거든요. 그래서 어, 먹자는 사람이 사는 거야. 누구면 어때? 제가 주로 많이 사면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사요. 사고, 그리고 얻어먹은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예, 같이 밥을 먹으면서 교감이 형성이 되고요. 그 속에서 또 다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친숙함, 굉장히 빨리 라포 형성이 돼요. 제가 해보니까 뭔가를 부친 게 아니라 같이 먹는 그 속에서 라포가 빨리 형성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홈미팅 장소는 물론 홈이 제일 좋지만 또 다른 편안한 장소여도 된다. 카페도 돼요. 요즘은 카페에 단체룸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집을 오픈 안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체룸이 되게 많고요. 커피 각자 차 한 잔씩만 사도 어때요? 어떤 밀폐된 어떤 단체룸 속에서 편안하게 얘기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전 답사가 필요합니다. 카페는 음악이 흐르거든요.
음악이 흐르는데 그 음악이 단체룸에 너무 시끄럽거나 아니면 정말 듣기 거북한 음악, 너무 그런 음악이면 내 말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잖아요. 조금 줄여줄 수 있는지, 예, 그런 어떤 카페 분위기를 사전 답사하는 게 좋고요. 요즘은 아파트마다 다목적 룸 같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소규모 회의든가 요즘은 직장도 편안한 분위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직장에서의 소규모 회의실 같은 것도 좋아요. 그 속에서 같이 1대1 미팅, 2대1 미팅, 3 또는 3대, 4대 작은 홈파티 정도 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폼 클렌저 가지고 거품 내서 손등에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홈미팅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홈미팅 속에서 뭔가 제품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 속에서 뭔가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을 발굴하고 그 사람의 타이밍에 맞춰 또 다른 곳을 이렇게 초대를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나와 같은 사람을 발견할 때 그때 최고의 성공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똑같이 나와 같은 파트너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게 바로 홈미팅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홈미팅 속에서는 내가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이 속에서 익혀서 리더를 만들어서 나와 같이 전달할 사람을 만드는 것이 이 홈미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익히고 전달할 수 있는 기본 어떤 가장 작은 시스템의 단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홈미팅은 우리가 비즈니스 하기 위한 가장 작은 소규모 어떤 사업 확장 툴인데 어떻게 홈미팅을 해야 하냐면 방법이 좀 있어요. 이 속에서 셀프 리더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셀프 리더를 만들어서 사업을 확장시키는 게 주 목적이고 핵심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홈미팅을 잘할 수 있는 어떤 도구도 필요해요. 그래서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이 홈에서 친숙한 공간에서 비즈니스 공간으로 탈바꿈을 시키셔야 돼요. 탈바꿈을 시키려면 조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애완견이 있다든가 너무나 어린 아이가 있다든가 그리고 또 홈미팅에 가보면 홈미팅을 하기 좋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파트너들과 신뢰를 구축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떤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홈미팅을 하려면 첫 번째 에, 적어도 10명 전후에 어떤 하려면 참석자들을 그 전날 강의자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일은 신규 고혈압 환자를 데리고 갑니다. 스폰서님 그분의 맞춤형 STP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든가 어떤 정보를 조금 주면 어때요? 사람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얘기가 나오고 정보가 들어오면 좀 더 귀를 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신규를 모시고 가면 참석자를 분석을 해주고요. 그리고 홈미팅 속에서 스폰서님이 정보를 줄 때 경청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신규 분들도 여기는 경청해야 되는 그런 장소인가 보다고 열심히 들어요. 그런데 제대로 경청 안 듣고 전화 두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먹고 이러면 이게 분위기가 조금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인 10명 전후의 홈미팅이면 사업자는 반 정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분이 자세를 잡고 해야 나머지 신규분들도 자세를 잡고 같이 좋은 홈미팅의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명확하게 어떤 전달을 좀 하기 위해서 비언어 같은 걸 하지 않는 거 보통은 익숙한 단어로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낯선 장소에 온 신규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왔는데 네, 저는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소시에이트입니다. 이 말이 어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STP를 할 거고요. 그분은 STP가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뭔가 좀 더 사업자가 많으면 그건 얘기하는 건 좋겠죠. 그렇지만 좀 더 신규가 많은 홈미팅이다 그러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미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료 준비와 연습이 필요하다. 제가 스폰서의 홈미팅을 가는 건 내가 홈미팅을 독립하기 위해서 그걸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홈미팅을 경험하지 않고 나는 나가 홈미팅을 할 거니까 스폰서님 와서 무조건 도와줘. 이건 안 됩니다. 왜냐면 호스트가 가장
퍼펙트한 사업자가 되고 호스트가 홈미팅을 주최를 해야 되고 이게 충분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연습이 돼야지만 성공적인 홈미팅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업자들이 좀 가서 어떤 분위기 조성과 태도를 하죠. 그리고 처음에 신규를 데리고 갔을 땐 조금 일찍 가면 스폰서님들은 조금 일찍 오세요. 일찍 와서 그분이 이 홈미팅에 이 장소에 온 게 어색하지 않게 어떻게요? 간단히 우리 임효 스폰서님은 고구마 같은 걸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같이 먹으면서 아침도 못 먹고 오니까 차 한잔 하면서 뭔가 편안한 분위기를 좀 만들죠. 그리고 홈미팅, 사업자의 홈미팅 집안을 가보면 화장실을 가든 부엌에를 가든 그 주변에 둘러보든 책장을 보든 어때요? 사업적인 툴이 너무 많아요. 저희 제품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홈미팅을 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어떤 정보나 그리고 소비자들은 누구에 의해서 설득 안 당해요. 하지만 본인이 듣고 이해가 되면 그게 그분한테 또 다른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에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례여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홈미팅이 끝나고 사업 설명이 끝나고 그리고 시간을 보고 사회자는 반드시 체크를 해서 뭐 헬로톡을 한다든지 헬로톡을 끝나고 밥을 먹고 반드시 팔로업이 들어가야 돼요. 이 팔로업은 또 다른 미팅을 초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어떤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를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했던 청주의 홈미팅 사례입니다. 여기에는 사업자 반, 신규보다도 사업자가 좀 많아서 이 속에서 신규가 표현할 수 있게끔 다 같이 협동했던 그런 장소였어요. 누구 하나 내려가서 미리 프린트물을 또 복사도 하고, 간식도 미리 준비하고, 홈미팅 장소도 섭외도 하고, 그리고 홈미팅 끝나고는 정리정돈까지 일체 하나가 되면서 우리가 하나가 뭔가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어, 얘기했던 것처럼 10명 전후에는 기존 사업자들을 좀 해서 자세를 좀 갖추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미팅 초대 전에 어때요?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인해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조성하는 게 좋다. 그리고 반드시 홈미팅해야 할 때는 팔로우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 없이도 다음 미팅을 초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반드시 새로 신규 온 사람한테 아침에 일찍인데도 불구하고 와줘서 고맙다라든가, 그리고 반드시 오늘 미팅 어땠어? 뭐 이러면서, 그리고 반드시 그분한테는 새로운 툴을 제공을 해서 다음번에 그 툴을 때로는 귀한 거, 저는 이제 책에다가 좀 낙서를 하고 스티커를 붙이는 편인데 그분이 뭐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이 책에 다 있는데 보시겠어요 하면 끄덕끄덕 하면 어때요? 그걸 가지고 가서 제가 줄 쳐놓고 스티커 붙여놓고 한 거를 그분은 보고 안 주진 않아요. 또 한 번 저를 만나게 되죠. 그걸 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속적인 홈미팅 초대가 가능하게끔 어떤 툴이나 어떤 걸 많이 해서 팔로업을 해야 한다. 팔로업은요, 빠를수록 좋아요. 홈미팅 끝나고 24시간 이내에 길어도 48시간 이내에는 꼭 해야 하는 게 바로 룰입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 있는 분은 큰 미팅 초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큰 미팅 초대를 하면서 사업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소비자분들과 홈파티를 하다가 이 중에서 어느 한 분은 사업에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좀 더 알고 싶은 욕구가 강한 분한테는 좀 더 큰 홈미팅, 사업자들이 있는 홈미팅으로 반드시 올려 보내야 돼요. 그런데 맨날 만나도 어때요? 홈파티하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안 하면 그분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님이 좀 더 다른 미팅에 초대해 보세요 할 때는 그분을 빨리 큰 미팅에 초대해서 더 큰 미팅을 보게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꿈을 키우게끔 해야 사업의 성장이거든요. 자연스럽고 편안한 이 홈미팅에서 사업을 성장을 시켜야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팔로업은 중요하다. 그래서 사업을 성장하는 길로 가야 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홈미팅 할 때 Q&A, 홈미팅은 누가 하나요? 정말 내가 사업가로 성장하고 싶고 그런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핀에 상관없이 셀프 리더가 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홈미팅은
주변에 새로운 사람들, 신규분들을 알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홈미팅 가니까 어땠어? 했더니 파라솔 피는 거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그게 뭔가 뭐 들어봤더니, 구몬 선생님이 가까워 다니면서, 어때요? 리크루팅도 하고, 정보도 주고 하는데, 파라솔을 딱 펴놓으면 누구나가 지나가다가 편안하게 앉아서 물어보고 정보 주고, 물어보고 정보 주고. 이래서 파라솔을 피는 것 같다. 아, 맞다. 홈미팅은 파라솔을 피는 거다. 라는 생각으로 누구나가 올 수 있게끔 하고, 그분이 동참하고 소개받고 그리고 또 다시 다음 미팅을 약속을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속에서 리더가 내가 배우고 익히고 리더가 되고 그리고 리더를 만드는 그런 어떤 첫걸음이 바로 홈미팅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미팅은 언제까지 하나요? 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홈미팅도 지력이라는 게 있어요. 지력은 뭐냐면 그 홈미팅 하는 장소의 땅의 기운이라고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데 이 홈미팅이 지력이 좋으면 신규가 계속해서 와. 계속해서. 신규가 계속해서 오는데 어느 순간 홈미팅을 열심히 해도 어때요? 신규가 안 생길 때 그때는 홈미팅 트레이닝 장소를 조금은 옮겨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홈미팅을 옮겨서 전환을 해야 또 다른 신규 사업자가 생기고 또 다른 분위기에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고안이 되긴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신규가 있을 때까지, 신규가 없을 때까지 하고 또 다시 옮기는 게 맞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홈미팅은 나와 같은 사람을 복제시키는 장소예요. 그래서 성공의 키포인트이면서 비즈니스의 확장, 즉 사업의 확장에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홈미팅을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하고 그리고 나의 사업을 확장하는 거다. 그리고 특히 홈미팅을 주최한 그 셀프 리더가 제일 많이 성장을 해요. 제가 보면. 얼마나 강한 니즈가 있으면 10명, 20명 밥을 해가면서 홈미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강한 어떤 욕구가 있고 간절함이 있을 때 홈미팅하는 호스트가 제일 많이 성장한다. 그리고 빠르게 성장해요. 홈미팅을 주최하는 사람이 딴 사람보다 1대1 아무리 가까우고 만나는 사람보다도 빨리 성장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미팅을 하는 그분에 대한 어떤 이해고, 그리고 홈미팅을 통해서 10명, 20명 밥을 해놓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 4명 밥하는 것도 힘든데 이제 10명, 20명 밥쯤이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나한테도 뭔가 자신감이 생기면서 내가 이게 뭔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어떤 기운을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주부들이, 주부들만의 힘이 있어요, 힘이. 네, 아무도 못 말리는 그 주부만의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잠재력을 스폰서는 끌어내서, 그거를 계속해서 어쩌면 자기는 이렇게 음식을 빨리 잘해? 어쩌면 이렇게 맛있게 해? 하면서, 이거 하나 보니까 뭐든 잘하겠다. 이렇게 해보면 주부들이 반찬은 왜 이래? 아이, 뭐야. 왜 이렇게 느려? 뭐 이러면서 맨날 식구들한테 어때요? 좋지 않은 소리 듣다가 이 홈미팅을 하면서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칭찬을 듣고 하니까 또 다른 미팅에 나보면 내가 뭐라도 할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부들의 그 아줌마들의 그 어떤 힘을 발굴해서 쓰는 것도 이 홈미팅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반드시 트레이닝의 장이 있어야 돼요. 말 한마디 못했던 사람이 처음에는 헬로우 톡을 통해서 또는 나의 경험담을 통해서 마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고 그리고 이 속에서 리더가 되는 발판을 만드는 그런 기운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홈미팅을 성장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홈미팅을 돌아다니다가 나도 홈미팅을 하고 싶다. 이런 분이 생겨나면서 어때요? 홈미팅을 하기 위해서 이사 가시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홈미팅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넓은 데로 가고 인테리어를 홈미팅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싹 바꾸면서 어때요? 홈미팅이 시작이 되는 이건 바로 홈미팅이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홈미팅을 주최하신 분이 그분이 성장하는 기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홈미팅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21세기 비즈니스의 시스템을 가져야 하는 그 시스템의 첫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대1, 2대1 홈파티를 통해서, 홈미팅을 통해서 더 큰 시스템으로 미팅을 초대를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예, 시스템을 스케줄표를 딱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시간에 참여하기 편한 곳을 참여할 수 있게끔 최소한 사업을 하고 뭔가 시스템을 활용한다. 그럼 주 2회 내지 3회는 꼭 참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 5일 근무 꼬박 해야 월급이 나오지 않나요? 그렇다면 내가 월급과 같은 소득을 원한다. 그러면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 속에서 내가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시스템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SBO가 될 때 적어도 SBO는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쓰는 물건을 모두 다 브랜드 체인지를 하면서 셀프 리더가 되는 그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 시작할 때 제 것만 바꿔 쓰게 되고 내 주변에 언니 거 하나 바꿔주는 걸로 공동 구매를 하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나와 똑같이 그리고 누군가와 같이 교육을 듣다 보면 그분과 재미를 느끼면서 똑같이 애용자 집단에 합류가 되게 되죠. 그래서 그분을 좀 더 케어를 하고 셀프 리더가 만드는 것이 바로 SBO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셀프 리더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 때 나한테 월급과 같은 소득이 주어지고요. 약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주어지면 어때요? 추가적인 내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100만 원이 딱 주어지면 남편은 설거지 해줘요. 반대 안 해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요. 네트워크 한다고 돈을 많이 쓸까봐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 한다고 내가 불편해질까봐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통장에 찍히는 100만 원을 보는 순간 절대 하지 말라는 소리 안 합니다. 바쁘다면 설거지 해주는 게 바로 이 100만 원의 위력이고요. 얼마나 위력이 크냐면 올림픽 금메달을 취득할 때 월 1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파트너한테도 그랬어요. 정말 성공이 월 1,000만 원 받는 게 성공이 아니다. 내가 집안일 다 하면서 100만 원만 죽을 때까지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어떤 무형의 자산을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성공이다. 그래서 본인이 살고자 하는 니즈가 있잖아요. 나는 100만 원만이어도 좋다는 사람, 누구는 500만 원, 누구는 1,000만 원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의 위력을 얕볼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금 4억의 건무 갖고 있는 이자 소득과 똑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바를 해도 하루 5시간 20일을 꼭 근무를 해야 만들 수 있는 돈이 바로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100만 원을 만드는 셀프 리더가 빨리 되게끔 스폰서님과 파트너들이 협력을 할 때 이 사업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100만 원이 되면 나와 같이 100만 원이 벌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내가 200만 원이 되고 내가 200만 원이 돼 보니까 어때요? 400만 원을 꿈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400만 원을 꿈꾸면 좀 더 많은 소득을 그리고 더 많은 소득을 하다 보면 저는 실버 PD가 꿈입니다. 그 실버 PD의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침에 눈 뜨면 나가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실버 PD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SBO, SBO, 프로 SBO 이거를 늘 외치면서 어때요? 이 홈미팅의 복제를 통해서 자유인이 되는 걸 꿈꿔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셀 미팅을 통해서도 시스템에 참여하면 결국은 리더십과 팔로우십과 프렌드십이 저절로 형성이 되면서 더 큰 미팅에서 꿈이 보여요. 사실은 저도 직장 생활 막 바쁘게 할 때는 꿈이 뭔지 몰랐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인지 몰랐어요. 그달 쪼들리지 않고 잘 살 수 있으면 누군가에게 인간적인 대접을 다 할 수 있고 밥 한 번 살 수 있으면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행이 좋은 줄 몰랐는데 이 속에서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여행이 딱 제 적성에 맞더라고요. 노는 게 제 적성인 줄 몰랐는데 그 꿈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꿈을 발견을 하니까 어때요? 큰 미팅 속에서 발견을 했거든요. 더 큰 미팅 우선순위로 더 참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PD, 랭크업 세미나, 그리고 메나페스트까지 큰 미팅을 우선순위로 참여를 해서 그 속에 소비자를 딱 넣어놓으면
감이 와요, 감이. 그분의 눈높이가 어딘지. 아, 이분은 애용자로 만들 것인가? 아, 이분은 100만 원 정도의 스몰 비즈니스를 만드는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아, 이 사람은 꿈이 훨씬 큰데? 나보다 큰데? 네, 그럼 어때요? 빅 비즈니스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의 눈높이 맞게 스폰서는 적절하게 팔로우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아는 매니아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스몰 비즈니스는 빨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예? 팬클럽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빅비즈니스 할 땐 더 큰 거, 더 큰 리더분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홈미팅을 빨리 개최를 하고 자세가 나오게끔 해야 돼요. 사실 이 사업에 모든 건 자세에 달렸다는 그 책도 있잖아요. 정말 큰 비즈니스를 하려면 모든 건 자세가 안 나오고 절대 큰 비즈니스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빅비즈니스를 꿈꾸는 파트너들한테는 자세가 나오게. 그러면 나의 시간을 어디다 써야 될까요? 우선은 빅비즈니스 위주로.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로, 그리고 커스텀으로. 그리고 누군가가 시스템에 많이 참여를 하는지, 예, 거기에 따라서 나의 시간 배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고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 중에,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 복제의 핵심은 단순함과 통일성이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해야 돼요. 아, 스케줄표가 있네? 그러면 어때요? 가장 큰 미팅부터, 그 다음에 스폰서 미팅, 네, 그리고 1대1 미팅. 이렇게 단순하게, 네, 딱 다이어리에 표시를 해놓고, 일정표 보고 가는 거예요. 갈까 말까. 그게 더 힘들어요. 아세요? 갈까 말까 망설이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스폰서가 열심히 요번 고피드 피팅 토요일 날 꼭 오세요 라고 초대를 했는데, 네, 그 미팅 가니까 진짜 다양한 사람을 볼 수 있고 좋더라. 이렇게 한마디는 거디를 먹죠. 저는 토요일은 가족들과 있어서 안 돼요. 옆에서 촉 치는 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복제의 핵심은 단순하고 이 시스템 중에서 똑같이 통일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시스템에 같이 있다 보면, 내가 하는 말이나 우리 스폰서님이 하는 말이나 업라인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초보 사업자들한테는 정말 바람 불면 깨질까 엄청 신경 쓰고 다 해주잖아요. 그때는 스폰서도 눈에 안 보여요. 파트너 자리 맡아주느라고 스폰서 자리 안 맡아주시죠, 여러분? 파트너 자리 맡아주느라고 엄청 그렇게 하는데 이것저것 때로는 미팅 오기 힘들까 가서 데리고 모시고도 오고요. 응? 때로는 회원가입도 다 해주고 때로는 가서 설명도 해주고 다 해주다가 이분이 어느 정도 셀프 리더가 돼서 100만 원을 받고 200만 원 받을 때 그때도 해주면 이분은 안 커요, 안 커. 그래서 이분을 해주다가 안 해주면 서운함만 너무 힘주면서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초기 사업자 할 때 저도 그렇게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분이 시스템 안에서 충분히 있었다면 초창기에는 많이 가르쳐 주시지만 나보고 직접 해보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어떤 이해성이 생기면서 통일성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시스템 안에 안착을 할 수 있게끔 나도 시스템, 너도 시스템 이렇게 통일성을 길러줘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걸 반복하면 복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5일인데 어떻게 자동 주문하셨나요? 월초 유자격은 반드시 미리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너스 받을 유자격은 먼저 해놓고, 그 달에 비즈니스를 올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명단 쓰고, 상담하고, 고기부하고, 거절의 원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바로 복제가 되고, 내가 이렇게 할 때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러 갈 때 이 사업은 확장이 되면서 사업이 커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위한 스킬이 필요하다. 어떤 스킬? 내가 배우는 어떤 노하우, 나의 경험치,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축적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미팅 참석, 그리고 내가 홈미팅을 하는 거, 리크루팅 하는 거, 이런 거를 나와 같은 사업자를 복제시킬 때 네트워크 마케팅이 커지면서 바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거죠. HMD는 성공으로 이끄는 시스템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 날 다 오실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비즈니스의 가장 최소단인 셀 미팅과 홈 미팅을 많이 많이 배우고 익혀서 전도하는 전도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